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벼농사의 일본화와 산미 증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의 쌀의 수출과 유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쌀 증산이 가능해졌고 증산 분량을 포함하여 대량의 조선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당초 1천만 석이었던 미국 생산량은 즉 공급이 19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일본의 쌀 소동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수립된 산미 증식 계획의 실시를 계기로 급증하였고 1931년에는 1900만 석을 넘었습니다. 그 후 농업공황으로 인해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된 후에도 기후 요인 등의 작황 변화는 있었지만 1910년, 1920년대에 비해 1930년대에 미국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미국 가운데 1912년에 4.5%에 불과했던 수출량이 산미 증식 계획이 개시된 1921년에는 21.9%에 달했고 1936년에는 51.4%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쌀 수급을 보면 조선에서의 순수입, 즉 수입해서 수출을 뺀 것이 1920년에서 30년대에는 일본 쌀 소비량의 5% 이상이 되었고 특히 1934년에는 16%나 되었습니다. 생산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은 이보다 더 커집니다. 주식인 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쌀의 절반 이상을 조선이 공급했던 것입니다. 쌀을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조선과 일본, 그 중에서도 서일본 사이에 진행되었고 조선 내부에서도 이 현상은 도시화와 식민지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생겨났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살면서 벼농사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리를 과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미 증식 계획을 경험하면서 조선의 쌀의 거래가 활발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조선의 쌀의 유통 계통에 주목해 보면 미국의 유통 계통은 크게 보아 시장 외 거래, 시장 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장 외 거래란 생산자의 농가 또는 지주의 탈곡장, 상인의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통상 객주라 불리는 조선인 중개인이 집산지의 미국상에게 위탁을 받아 주로 조선인 지주와 농민으로부터 미국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미국을 집산지의 일본인 또는 조선의 미국상이 수출항의 정미업자에게 매각했고 이 단계까지의 거래는 어디까지나 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농장의 지주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직접 수출항의 정미업자에게 직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 거래는 재래시장의 거래, 인천 미두거래소, 집산지의 곡물상 조합 또는 미국상 조합 시장에서의 현물 및 연거래, 여기서 연거래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였습니다. 재래시장의 거래는 전국의 비상설 시장인 장시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곡물상 조합시장 거래는 1920년 4월의 시장 규칙 개정에 의해 설치가 공인된 경성, 군산, 목포, 대구, 진남포, 신의주, 원산, 강계 등 9곳의 정미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물 거래는 3일 이내, 연 거래는
60일 이내에 인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래시장 또는 곡물상 조합시장의 구매자는 산지의 곡물상으로서 정미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방의 수요에 대응하거나 수출상의 정미업자 또는 수출무역상에게 중개인을 통해 미국을 매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출민은 대농장 또는 대지주의 소작미였으며 자정농가 소작농이 보유한 쌀은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통 과정을 현미와 백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미는 생산자에서 산지 중개인, 현미 가공업자, 현미 중개인을 거쳐 일본 도매상으로 넘어가 중개인, 정미업자 겸 소매업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백미는 생산자에게 지방 미국상, 수출상의 정미, 수출업자를 거쳐 일본 도매상으로 넘어가 소매업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유통과정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현미 가공업자에게 현미 중개인 또는 지방 미국상을 거쳐 수출상의 정미, 수출업자에 이르는 조선 내의 유통 단계에서도 철도 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형태별로 보면 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8년에 현미는 평균 129.1km나 수송되었고 일석당 33.04ton의 운임을 부담하였으며 벼의 평균 수송 거리는 94.8km, 현미로 환산하여 일석당 40.612전의 운송을 부담하였습니다. 수송량 및 수송 거리에서 현미가 큰 이유는 운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미 형태로 미국 수송이 이루어진 한편 벼 형태의 철도 수송은 비교적 항구에 가까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내 쌀 수송을 보면 1907년에 5만 6천 톤에 불과했던 미국 수송은 1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며 증가하였고 1919년에는 35만 3천 톤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의 실시와 함께 급증하여 1931년에는 100만 톤을 넘었고 1937년에는 132만 8천 톤에 이르렀습니다. 조선 국철의 화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1911년에 7%로부터 점차 커져서 1915년에 16%에 달한 후 1919년, 1920년에는 10%까지 저하하지만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상승하여 1930년에는 15%에서 17%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1934년에 이후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되고 식민지 공업화가 진전되어 석탄 등의 관련 화물이 증가하는 한편 쌀 수송의 비중은 급속히 저하하여 1939년에서 1940년에는 5%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가 통신의 발달과 함께 조선과 일본의 쌀 시장의 통합의 기반이 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송 경로별 동향에 주목해보면 조선 내 이동에서 쌀은 산지에서 도시로, 산지에서 정미업 소재지로 또는 산지에서 정기 거래소 소재지 그리고 다른 거래소 소재지로 보내졌는데 벼의 형태로 정미업 소재지까지 보내져 가공된 후에 정백미로서 소비지까지 수송되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곡식이 떨어지는 단경기 중에 오사카로 보내진 조선쌀이 시가가 역전되어 산지에서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인천으로 반송되어 당시 서울이었던 경성 또는 산지로 수송되는 등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반에 걸쳐서는 총 수확량의 40% 이상이 최종 소비지인 일본으로 수송되었기 때문에 산지에서 수출 항으로의 철도 수송이 행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발착역의 경우 화면의 표와 같이 산지를 배후지로 두고 있는 역의 발착 톤수가 가장 컸는데 대구가 36,000톤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서 인천, 김제, 남시, 신태인 등의 2만 톤이었습니다. 그 위에도 1만 톤 이상의 역이 구포 외 10개 역에 달했습니다. 1만 톤 이상의 발송역은 모두 16개 역이 26만 7천 톤이고 조선국철 발송 화물의 약 5%에 상당했습니다. 도착역의 경우 화물량이 많은 역은 경성, 대구 등의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만이었습니다. 첫째, 인천은 경부선 북부와 경의선 남부 그리고 인접하는 사설철도선을 주로 배후지로 하여 도착량이 17만 8천 톤을 기록하여 가장 많았습니다. 둘째, 경부선 남부와 그에 인접한 사설철도선, 동해 중부선을 주요 권역으로 하는 부산 지역이 13만 5천여 톤으로 인천 다음으로 많았고 셋째, 호남선 대부분과 경부선 대전 조천 부근, 경전 북부선을 주요 권역으로 하는 군산이 13만 1천여 톤이었습니다. 그 외에 경의선 내륙부를 주요 권역으로 하는 진남포는 12만 1천 톤, 호남선 남부와 그에 인접한 광주선 및 사철선을 주요 권역으로 하는 목포가 4만 7천 톤, 함경선 남부와 경원선 북부를 주요 권역으로 하는 원산이 약 1만 2천 톤이었습니다. 그 외에 경성 4만 톤대, 대구 2만 톤대였습니다. 1만 톤 이상의 도착역은 모두 9개역. 수송 화물량은 69만 4천 톤이었고 전 도착 화물의 13%에 상당했습니다. 철도는 양질의 쌀의 재배와 미국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한 기반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출비는 대부분이 산지에서 현미로 가공되든지 또는 수출항에서 백미로 가공되어 일본으로 송출되었는데 표를 참조하면 대부분 정미 공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 공장은 그 숫자가 과반수를 넘을 정도였는데 규모가 컸기 때문에 생산 능력에서도 70%에서 80%를 차지했습니다. 즉 나머지 20%, 30%만이 조선인 공장에 의해 가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쌀의 유통기구 최종 단계를 일본인 자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앞의 항만으로부터 일본으로 조선쌀이 수출되었는데 100만 석 이상의 수출항인 인천, 부산, 군산, 진남포의 4개 항만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인천은 부산보다 철도 수송을 통한 미국 도착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는 배후지인 김해평야로부터 다량의 수출비가 철도 위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수출되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인천보다 많은 미국이 선박으로 일본에 수출되었던 연도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쌀이 도착하는 일본의 수입항을 보면 시모노세키의 수입량이 다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사카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신과 케인 양 지역을 합치면 수송량의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진남포는 인천의 수출 현미는 품종의 성질상 개인,
인천의 백미는 한신, 군산의 현미는 주교, 부산의 현미는 대부분이 한신과 시모노세키로 보내졌습니다. 조선의 쌀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방의 저임금 노동력 창출의 기초가 되었다고 당시부터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철도, 동력선에 의한 미국 수송은 종래의 수송비를 크게 절감시켜 미국의 상품화를 확대시키고 이것을 통해 각 지역의 국지적 미국 시장을 통합하여 쌀값의 평균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지방 상호 간의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별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역 간 물가 불균등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이 발달하자 소비재 물가는 하락하는 반면 생산재의 물가는 상승하여 양 지역 간의 균형이 달성되었습니다. 물론 조선 내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일찍부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본과 조선의 양 지역에서 각각 최대의 소비지였던 도쿄와 경성에서의 도매, 현미 가격을 보면 도쿄가 경성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양 지역 모두 거의 비슷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 지역의 가격차가 장기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쌀의 품질 개량이 진전되었고 인프라 시설이 정비되어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조선의 쌀이 대량화되자 양 지역의 가격 동조화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의 쌀의 수출과 유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국 소비와 대체 작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